안녕하세요, 독자님들. 반친자입니다. 이번 주 반도체 시장을 뜨겁게 달군 핵심 이슈들을 선별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독자님들, 이번 3월 첫째 주 시장에도 정말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굵직한 소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4가지 핵심 헤드라인부터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SK 최태원 회장의 GTC 2016 참석,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HBM4 동맹 강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 모바일 통신 전시회죠. MWC에서 베일을 벗은 SK그룹의 빅테크급 AI 인프라 종합 패키지 전략이고요. 이 소식도 정말 파장이 껐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코스피 하락장 속에서도 나홀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사마페인트 그리고 삼성 SDI의 반도체 패키징 소재 개발 소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반도체 생산량은 4.4% 줄었는데 경상수지는 오히려 역대 5위 흑자를 기록한 약간 아이러니한 거시경제 지표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기자님, 방금 쫙 짚어주신 이 기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맥락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각기 다른 산업의 좀 편화된 뉴스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네, 페이트 회사 얘기도 있고 거시경제 얘기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 이 소식들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 그리고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존 전략 그 자체입니다. 생존 전략이다. 네, 오늘은 이 개별 이슈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산업 지형도를 완성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독자님들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거시경제 지표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있거든요. 네, 숫자가 좀 엇갈리죠. 맞아요. 1월 국내 반도체 생산량이 전월 대비 4.4%나 감소하면서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까보니까 1월 경상수지는 132억 6천만 달러로 역대 5위 흑자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33개월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기자님, 보통 공장이 덜 돌아가면 수익도 줄어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이 숫자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4%라는 그 생산 감소 수치 자체가 아니라요. 그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 이건 전형적인 기저효과거든요. 앞서 너무 많이 생산해서 상대적으로 줄어 보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반도체 생산이 각각 6.9% 그리고 2.3%로 워낙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증가세 직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숨고르기 장세,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죠. 게다가 통상적으로 연초에 이루어지던 삼성 갤럭시 신제품 출시가 이번에 3월로 좀 미뤄졌잖아요. 네,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시점이 살짝 뒤로 밀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기업들이 단순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쉰 게 아니라 창고에 쌓아두었던 기존 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출 수요에 대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찍어낸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둔 비싼 칩들을 내다 팔아서 수익을 올렸다는 뜻이네요. 결국 시장이 물량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반도체 수출이 무려 102.5%나 폭증했다는 기사 내용 보셨죠? 네, 전체 수출이 30% 늘어날 때 반도체 혼자 2배가 뛰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칩의 개수를 많이 팔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칩의 단가 자체가 엄청나게 뛰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결국 HBM 같은 고대역 폭메모리 중심의 고사양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그 질적 성장이 시장의 전체 마진을 확 끌어올리고 있는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레거시 메모리 중심 사이클에서는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파는 생산량이 곧 실적으로 직결됐지만 이제는 판이 바뀌었어요. 고부가치 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비싸게 공급하느냐. 그렇죠. 독자님들도 투자 관점에서 이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볼륨, 그러니까 캐파를 늘리는 기업보다는 시장의 밸류를 독점하는 기업에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부가가치 시장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HBM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만남, 최태원 회장과 젠슨 황의 GTC 2019 회동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정말 빅 이벤트죠. 다음 달 열리는 엔비디아의 초대형 AI 컨퍼런스인 GTC에
최 회장이 처음으로 직접 참석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치맥 회동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인데 시장에서는 이 행보를 굉장히 공격적인 방어전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묘한 타이밍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올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들어갈 HBM4 물량의 약 3분의 1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죠. 3분의 2면 사실상 주도권을 꽉 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추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매섭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기 AI 칩인 베라루빈, 이 초기 물량 탑재를 예고하면서 HBM 주도권을 다시 뺏어오기 위해 정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아,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SK그룹 총수가 전 세계 AI 산업에 이목이 쏠리는 GTC라는 무대에 직접 등판한다는 건 엔비디아와의 굳건한 동맹을 만천하에 과시함과 동시에 경쟁사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입니다. 확실히 도장을 찍어버리겠다 이런 의지네요. 독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HBM이 결국 데이터 고속도로를 엄청나게 넓혀놓은 거잖아요. 차선을 100차선, 1000차선으로 뚫어서 데이터가 뻥뻥 지나가게 만든 건데 문제는 차선만 넓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고속도로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데이터가 그 좁은 반도체 면적 안에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면 결국 그 병목 지점에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이 열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그 마찰열 문제가 정확히 지금 첨단 패키징 시장이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칩의 연산 성능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열을 제대로 밖으로 빼내지 못하면 칩이 물리적으로 녹아내리거나 아예 확 휘어지는 워피지 현상이 발생해버리거든요. 확 휘어진다? 생각만 해도 치명적이네요. 네,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설계가 뛰어나도 HBM 수율도 AI 칩의 성능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기사인 삼화페인트와 삼성 SDI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협업 소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페인트 회사가 반도체 이슈로 상한가를 쳤다는 게 겉보기엔 정말 기현상이거든요. 코스피가 파란불 켜고 다 주저앉는 와중에 삼화페인트만 무려 29.91%가 올랐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엄청났죠. 양사가 공동 개발한 고성능 MMP, 멜트 마스터 배치라는 기술 때문인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반도체를 에폭시 밀봉제로 감쌀 때 칩이 휘어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특수 방열 갑옷, 뭐 이런 핵심 재료더라고요. 특수 방열 마봇,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시장이 이걸 단순한 호재를 넘어 파괴적인 혁신으로 본 이유는 기술 개발 자체를 넘어서 전통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한 완벽한 성공 사례로 평가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 분석이 예리합니다. 시장은 이제 반도체 칩 자체의 공정 미세화를 넘었어요. 칩을 안전하게 감싸고 열을 제어하는 이 패키징 소재 용역을 완전히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칩 자체보다 그걸 감싸는 갑옷의 가치가 확 뛴 거군요. 네, 특수 수지를 합성해서 열과 습기에 강한 소재를 국산화했다는 건 삼화페인트라는 이 전통화학 기업이 첨단 전자재료 기업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개성했다는 의미죠. 완전한 재평가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로우테크 기업이 하이테크 생태계에 필수 불가결한 밸류체인으로 편입될 때 기업 가치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인 셈입니다. 독자님들도 이런 화학 소재 기업들의 숨은 잠재력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발열을 잡는 소재 기술이 결국 AI 생태계의 숨은 주인공이라는 건데 이 연결고리를 좀 더 넓게 펼쳐보면 두 번째 기사인 SK그룹의 전략과 아주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리더라고요. 네, MWC 기사 말씀이시죠.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26에서 SK텔레콤 정석근 CTO가 꽤 도발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SK그룹을 구글, MS, 아마존과 비견되는 AI 인프라 밸류체인 풀패키지를 갖춘 기업으로 포지셔닝했어요. 빅테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사실 우리가 보통 SK 하면 텔레콤이나 하이닉스를 그냥 각각 개별적인 사업 영역, 따로 노는 화사들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거대한 AI 인프라망으로 꿰어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K의 이 풀패키지 전략을 깊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을 만나서 HBM 동맹을 굳히는 게 단순히 메모리 칩 하나 더 팔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군요.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전기 엄청 쓰죠. 그래서 SK텔레콤과 브로드밴드가 AIDC, 즉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 칩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공급을 합니다. 네, 자급자족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전력 인프라. 이 전기는 SK이노베이션의 발전 인프라와 테라파워 같은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투자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와, 칩부터 클라우드 운영,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 공급망까지 자체 생태계 안에서 싹 다 소화하겠다는 거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업은 정말 드물지 않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구글이나 아마존도 칩이나 에너지는 외부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구름 내 흩어져 있던 그 막강한 자원들을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실로 단숨에 꿰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SPA가 준비하는 자체 AI 모델 전략인 A.X, K1 같은 소보린 AI의 방향성도 시장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아, 그 정석근 CTO가 했던 인터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챗GPT 성능의 95%만 돼도 산업 현장에선 충분하다. 네, 바로 그 대목입니다. 독자님들도 현업에서 직접 느끼시겠지만 솔직히 엑셀 정리나 공정 분량 체크 같은 특정 도메인 업무를 하는데 굳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고 노벨상 수상자를 모셔올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노벨상 수상자한테 영수증 처리 부탁할 순 없죠. 그냥 일 잘하는 실무자 한 명이면 충분하니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산업별로 딱 특화된 성실하고 가벼운 맞춤형의 AI 모델로 B2B 시장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아주 영리한 타겟팅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서 범용 인공지능, AGI라는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를 만들려고 할 때 SK는 철저하게 현실을 본 거예요. 당장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특화 AI로 시장 파일을 챙기겠다.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이네요. 네, 그런데 기자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려한 AI 생태계, 막 고도화된 기술의 청사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걸 정말 한순간에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이고 무서운 변수가 존재합니다. 한순간에요? 어떤 건가요? 바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의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죠. 오늘 준비한 마지막 네 번째 기사가 이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중동 리스크와 물류대란 기사군요. 맞습니다. 첨단 AI 기술이 구름이 클라우드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멋지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뜨거운 서버를 냉각시키는 건 실제 전기가 해야 하고 HBM 칩을 싣고 바다를 건너는 건 거대한 철제 배들이니까요. 철저하게 물리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중동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초대형 유조선 VLCC의 운임이 하루 48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48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전주 대비 무려 145%가 폭등한 건데 독자님들, 배 한 척을 하루 빌리는 데만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루에요. 와, 하루에 6억이요. 이건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이 조금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가 겪으면서 고통받았던 그 끔찍한 물류대란, 즉 공급망 쇼크가 다시 한번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거든요. 맞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시지표를 보면 상황이 더 피부에 와닿게 심각합니다. 등유 가격이 77.7% 폭등했고요. 수입 소고기가 63.7%나 급등했어요. 서민 물가가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거네요. 네, 여기에 은행채 금리마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반대로 실물 경제는 침체하는 그 가장 무서운 최악의 시나리오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의 퍼즐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집니다. 기자님 아까 SK가 테라파워 같은 SMR에 투자하면서 자체 에너지망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짚어주셨잖아요. 네, 전력을 자체 조달하겠다는 풀패키지 전략이었죠. 유조선 운임이 하루 6억씩 폭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이렇게 미친 듯이 요동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업들이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단순히 뛰어난 칩 하나 잘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에너지 독립과 인프라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절박함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가 되네요.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군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훌륭한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막 HBM 팔아서 역대급 수출흑자를 기록한다고 해도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끊어버리거나 물류비가 폭등해버리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마진은 순식간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배송비랑 전기세 내다가 적자 보게 생겼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전방 산업의 수요 위축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서민들 지갑이 닫히면 당장 스마트폰이나 PC 교체 주기부터 길어지겠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폰부터 안 바꾸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 글로벌 빅테크들도 데이터 센터 증설 투자, 즉 설비 투자인 캐펙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 타격은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 감소라는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아찔하네요.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이 AI 붐이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와 물류라는 병목에 가로막혀서 통째로 좌초될 수도 있다. 정말 냉혹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현실 인식이네요. 네, 기술의 발전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떠받치고 있는 인프라의 위기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이 아무리 우주로, 가상현실로 뻗어나가려 해도 결국 그 혁명을 지탱하는 뼈대는 이 물리적 지구의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 안정성 위에 굳건히 놓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기사들이 결국 다 하나의 이야기였네요. 오늘 여러 기사들을 통해 숫자가 말해주는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가치 이동부터 경쟁사를 압도하려는 AI 기업들의 인프라 내재와 전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거시적 공급망 위기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밀도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자님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반도체가 뿜어내는 그 뜨거운 발열을 억제할 첨단 화학 소재 기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집어삼키는 막대한 전력을 감당할 에너지 인프라가 생존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본격적인 AI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보이지 않는 가상세계의 코드를 짜는 순수 소프트웨어 빅테크일까요? 아니면 첨단 방열 소재를 배합하고 차세대 원전을 쥐며 물리적 한계를 묵묵히 돌파해내는 전통 제조, 화학, 에너지 기업들의 화려한 부활일까요? 지금까지 이번 주 반도체 주요 이슈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